그러면 요 놈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요 놈에 관한 선형 함수가 yi죠. 그럼 yi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y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고 y의 기대값은 이만큼이고 y의 분산은 요만큼이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만큼을 평균, 이만큼을 분산하는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또 세어럼 위에 보니까 모회기선. 자, 이 모회기선을 우리가 앞에 살짝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요 x를 전제로 한 이 y의 평균값. 보통 우리가 평균값을 우리는 보통 뮤 y바 x라고도 표현하고 요게 우리가 앞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x로 나타내진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 말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x 변수 값에 따라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y 값들의 궤적으로 정의된다. 그러니까 요 모양이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x라는 것은 기울기 값이 베타인 일종의 1차 함수로 표현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요 x 변수 값에 따라, 즉 x 값을 전제로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그림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요 x 값이 이제 이렇게 x1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자, x1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지금 이 y 값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 이 분포하는 이 y 값들의 평균값이 있겠죠. y 값들의 평균값. 무슨 말이겠죠? 그럼 뭐 그 y 값의 평균값이 한 이쯤 있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에 요 x 값을 우리가 전제로 했다. 즉 x 값이 예를 들면 x1이라고 했을 때 x1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 y 값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y 값들의 평균값을 우리는 지금 그쵸? 평균값을 우리가 잡았을 때에 요 값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x1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또 x2라고 하는 동네에도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지금 평균값이 있겠죠. 그러면 그 평균값이 대충 하면 이쯤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x2가 될 것이고 그리고 x3라고 하는 동네에서 우리가 평균값이 대충 하면 이쯤 있을 거랍니다.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x3가 되어지겠죠. 이와 같은 평균값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연결하는 지나는 우리가 직선을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반듯한 직선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 평균값들을 지나는 요와 같은 직선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모회기선 알파 플러스 베타 x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값은 지금 x가 0일 때는 그쵸? 요 평균값이 알파니까 요 값이 알파가 될 것이고 요 베타라고 하는 것은 그쵸? 일종의 요 기울기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값들을 요 x를 전제로 한 y의 평균 값들을 우리가 쭉 연결했을 때에 즉 여기서 표현하면 이 기대할 수 있는 y 값들 즉 y 값들의 평균 값들을 이어 만든 궤적으로 정의되어진다는 말이 이런 뜻이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x 값이 x1일 때 평균값 x 값이 x2를 전제했을 때 y의 평균값 x3를 전제로 했을 때 여기는 많은 y 값들의 평균값을 이렇게 잡아서 연결하면 이와 같은 요게 지금 뭐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모회기선 이 y와 x라고 불리우는 즉 알파 플러스 베타 x라는 일종의 1차 함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y라고 하는 것은 정규 분포 알파 플러스 베타 x 콤마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요 x 값이 x1일 때는 y 값들이 요 라인 위에 분포하는데 이 라인 위에 분포하는 요 y 값들의 평균값이 요 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다? 지금 이 y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기 때문에
일종의 요 평균값을 기준으로 자, 요런 모양의 우리가 y의 정규 분포를 우리가 그려보면 이런 모양의 정규 분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요 x값이 x2일 때는 이제 y값이 이 동네의 분포하고 지금 평균값이 요만큼이니까 역시 이 y는 정규 분포를 따라댔으니까 x2를 전제로 했을 때도 요 대충 이와 같은 모양의 정규 분포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x3라고 하는 동네에도 y값이 이렇게 분포하는데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y의 확률을 나타내는 정규 분포 곡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요 y값을 우리가 y1 값을 x1에 대응하는 y1 값을 만약에 요 y 값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y1이 놓인다라고 하면, 즉 이 말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y1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y1이 그려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요 엡실론 i의 정의가 우리가 어떻게 됐죠? 엡실론 i의 정의. 다시 한번 우리가 y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xi 플러스 엡실론 i이기 때문에 엡실론 i라는 것은 yi에서 알파 플러스, 즉 yi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xi를 뺀 것과 같다겠죠. 그러니까 이 교란항 내지는 요 오차라고 하는 것은, 자, 이만큼이 y1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 x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값, 요 값에서 이만큼 뺀 요만큼이 지금 엡실론 1이 되어지죠. 요게 바로 오차가 되어진다, 내지는 교란항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요 값이 지금 뭐가 된다? 자, 플러스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또 이제 요 동네에서 이제 y2라고 하는 값이, 자, 여기에서 이만큼이 y2라고 하면, 자, 무슨 말이겠죠?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이 알파 플러스 베타 x2이기 때문에 y2에서 이만큼을 뺀 차이가 요만큼이죠. 요게 지금 요 부분이 요만큼이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엡실론 2인데 요 값은 y2에서 이만큼을 뺐을 때 요게 마이너스로 나타난다. 오차가 이제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차를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그 책에 봤을 때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졌을 때 이와 같은 그림이 왜 나왔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해하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모회기선이라고 하는 것은 x를 전제로 한, 이 말은 요 x1, 여기 말하면 x, 구체적으로 x1일 때 요 선에 y값들이 놓이는데 이 y값들의 평균값, 또 x2를 전제로 했을 때 y값들의 평균값, x3를 전제로 했을 때의 y값의 평균값, 이런 평균값들을 연결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궤적, 구체적으로 해서는 직선이죠. 그렇죠? 이와 같은 직선을 우리는 모회기선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x 변수값에 따른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y값들, 즉 x를 전제로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y의 평균값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그쵸, 이런 용어들,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을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이런 기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본 회기선, 우리가 샘플 리그레션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약자로 SL, 요 놈을, 자, SRL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쓰기도 하고, 또는 요걸 표본 회기 함수라고 우리가 적어서 요 SRF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표기가 한답니다. 자, 어쨌든 요것은 이제 y hat 이꼴 알파 hat 플러스 베타 hat x로 나타내는데, 요 알파 hat, 베타 ha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쵸, 우리가 단순 선형, 그쵸, 회기 모형에서 봤던 요 알파 값, 베타 값의 추정값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 우리가 요 잔차항 내지는
핵이 오차라고 불리우는 요 EI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EI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Y 값에서 그쵸 Y 햇을 뺀 값을 우리는 잔차항 내지는 핵이 오차,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잔차라고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오차 내지는 교란항을 보통 우리는 여기서 엡실론 i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잔차를 지금 여기에서 EI로 표현했는데, 책에 따라서는 요것을 UI라고 표현하고 요것을 UI 해시라고 표현한 책도 있는데 의미는 같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yi 이꽃 알파의 플러스 베타 햇 xi 플러스 ei라고 표시를 하면 요걸 우리는 뭐다? 표본 핵이 모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핵이 모형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하고 요거 비교해 봤을 때에 이제 알파 베타 값을 추정한 값을 여기에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가 오차 대신에 잔차를 여기다 표시한다는 거 외에는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핵이선하고 표본 핵이선을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3.xy, yi 여기 있다 치고 요게 지금 모핵이선이고 요게 보다 표본 핵이선이라고 했을 때에 자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바로 yi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yi에 해당되는 거.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요 모핵이선, 자, 모핵이선의 요 지점, 그리고 지금 표본 핵이선하고 요 산점을, 요 xi를 연결했을 때 만나는 값을, 요 값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자, 요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우리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yi라고 하는 값에서 이만큼, yi에서 이만큼,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뭐죠? 지금 요 놈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게 알파 플러스 베타 xi죠. 그러니까 yi에서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뺐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만큼이 되는데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봤던 오차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죠. 엡실론 i죠. yi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xi를 뺀 것이 지금 엡실론 i. 자, 이거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엡실론 i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는 우리가 여기서 yi 햇에 해당된다는 것을, 그죠? 표본 핵이선으로부터 알 수 있죠. 그러면 yi에서 yi 햇을 뺀 만큼이 뺀 것은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죠. 요거는 뭐냐면 요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ei, 즉 잔차항 내지는 핵이 오차에 해당된다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잔차 내지는 핵이 오차가 바로 y에서 yi 햇을 뺀 값이니까 이렇게 적어준다는 것, 요 길이를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잔차의 의미는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잔차가 크면 모형의 적합성이 그쵸? 좋지 않다고 할 수 있고, 잔차가 작으면 이 모형의 적합성이 우리가 보통 좋다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학습한 내용을 이제 실예를 통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데이터는 어떤 P도시에 있는 전체 가계수, 사실은 60집밖에 없다는 말은 거짓말인데, 어쨌든 어떤 도시에 가계수가 60개라고 일단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아니지만은.
그 60가구가 살고 있는 이제 이 도시 가게 전체에 대한 가계 실직 소득에 따른 소비 지출액을 조사한 거.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모집단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했더니, 자, 실질 가계 소득이 81대, 101대, 121대, 141대, 이런 식으로 281대까지 조사를 해 봤더니, 자, 가계 소득이 80인 집을 우리가 조사를 해 봤더니 5집이 있었는데, 그 5집의 소비 지출이 한 집은 54, 한 집은 61, 한 집은 65, 72, 73. 요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앞에서 선생님이 살짝 언급했지만은, 우리가 이 X 값들은 말 그대로 이제 확정 변수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우리가 80, 100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확정 변수랍니다. 그런데 소득이 80인 5가구의 소비 지출을 조사했더니 어떤 집은 54, 61, 어떤 집은 65, 어떤 집은 72, 어떤 집은 73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오는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은 우리가 이 가계 소비 지출은 요 실질 소득 X 위에도 다른 요인들이, 변수들이 있자겠죠.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엡실론 I로 표시하는데,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서로 다르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X와 Y의 관계는, X와 소득과 소비 지출의 관계는 확정적인 관계가 아니다는 거죠. 만약에 요 두 개가 확정적 관계라고 하면 소득이 80일 때 각 집의 소비 지출은 다 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X와 Y는 자, 이렇게 그렇죠, 확정적 관계가 아니고 확률적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그렇죠, 조사를 했는데, 자, 요 값의 합이 325고 이와 같은 값들을 더해서 5로 나누게 되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요 평균은 우리가 여기 말하는 그렇죠, X를 Y와 X로 표현되는 이 조건부 평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평균을 Y라 하면 이 전체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조건부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요 동네는 요 동네 평균, X가 100인 동네의 평균, X가 120인 동네의 평균, 140인 동네의 평균, 이런 식으로 평균값을 어떻게 했다? 우리가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자, 우리가 소위 앞에서 모회기선을 우리가 보통 이 모집단 회기선, 줄여서 모회기선이라는데, 이 모회기선은 자, 요 X를 조건부로 하는 요 Y의 기대값, 조건부 기대값 내지는 조건부 평균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걸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XI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와 같은 요 선의 요 함수의 의미는 바로 X가 80일 때에 요거 조건부 평균 65, 100일 때에 77, 120일 때 89, 이와 같은 값들을 요 회기선이 만족하는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조건부 평균 값들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했을 때 그 점들을 지나는 일종의 직선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요 함수는 자, 요 점도 만족하고 요 점도 만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X값 대신에 80이 들어갔을 때는 Y값이 65가 나오죠. 그래서 65는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80. 그리고 100이 들어갔을 때 77을 만족하니까 77은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100.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요 두 개를 연립해서 베타를 구해봤더니 베타는 5분의 3이고 알파는 17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요 모회계선을 함수식으로 표현해 봤더니 17 플러스 5분의 3 뭐가 된다? XI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식은 120을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요 y 값이 여기서 말하면 이 조건부 기대값이 얼마가 나온다? 89가 나오게 되죠. 실제로 여기다 120 지부하면 89 나오죠. 140을 지부하면 뭐가 나온다? 101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모회기선을 대략 우리가 이렇게 그렸을 때에 자, 요것을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요 모회기선 즉 y바 xi 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xi라고 하는 이 모회기선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죠. 요걸 우리가 표시했는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요 81대에 대응하는 값은 지금 65죠. 그렇죠? 요게 65.